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내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살펴보세요. 첫 번째, 내가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이 있다. 두 번째,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한 이력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5년 이내에 암이나 심근경색, 협심증의 진단을 받았거나 수술이나 입원을 한 이력이 있다. 혹시 여기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여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더 저렴하고 보장은 커진 유병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렇게 간편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특별한 암보험을 키워드로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보험 정보 확인해 가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그동안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일반 보험에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 많으셨죠? 하지만 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기엔 너무 비싸다고요. 자, 이제는 그런 분들도 마음 편하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있다고 합니다. 맹총호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간편보험 또는 유병자 보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주제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모두 다 아시죠? 비슷한 가격이면 이왕이면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다, 이런 뜻인데요. 간편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가격이면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보장, 아니면 이왕이면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편보험 우리가 많이 소개를 받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간편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할까를 봤더니요.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만성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만성질환이라는 것은요. 고혈압 아니면 당뇨 또는 고지혈증,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 중에서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오랫동안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내가 그 병을 앓고 있다면 만성질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만성질환은요. 내가 한 가지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수의 것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봤더니요. 90% 이상은 만성질환은 한 가지를 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3% 되시는 분들은 2개 이상, 그리고 51% 되시는 분들은 나는 1개 이상은 만성질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2분 중에 1분은 분명히 만성질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성질환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있다 보니까요. 합병증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치료를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나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네, 만족을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저 그렇다. 아니면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그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약 20%고요. 나는 건강이 나쁘다. 그래서 매우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합해서 모두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하니까요. 약 63% 정도는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건강 상태가 나는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70% 정도는 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 상태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언제라도 병원에 가서 내가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평균 수명에 따라서 건강 상태도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평균 수명을 따라서 보니까요. 건강 상태가 어떤가라고 봤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한번 보면요. 일단 건강 수명에 대해서 65세 기준으로 보니까요. 대부분 남성이나 여성 모두 다 건강한 상태로 내가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65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5세 이후부터 이 시점부터가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수명까지 보니까요. 남성은 79세, 여성은 85세 기준으로 보면요. 약 14년 또는 20년까지 내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노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통계를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혹시 재미난 통계 중에 100세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자, 그 통계를 보면요. 2018년 통계에서 보면요. 약 3,000명 정도가 100세 이상입니다. 자, 65세 이후에 나는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100세까지 사는 것이 과연 꿈일까요? 라고 보니까요. 미래에 보면요. 25년, 2050년에 보면요. 약 10만 명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처럼 100세 시대가 먼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100세까지 생존하는 기간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 보면 14년, 20년. 자, 그런데 여기에 약 15년, 20년을 더해 볼까요? 몇 년이 될지 대략적으로 30년 이상, 40년 정도는 건강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관리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이라는 것으로 많이 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입원 수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간편보험 혹은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요. 2018년 이전에 내가 간편보험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 시점에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2018년도 이전에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진단비가 걱정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준비하기를 원했었고 이때만 해도 제 기억에도 뇌출혈에서 뇌졸중 진단비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수술비로도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안타깝지만 수술비는 뇌졸중이 아니고 뇌출혈이었습니다. 가입 금액으로도 보면요. 200만 원 수술비 조금은 작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술비를 지급하는 조건이었었다는 거죠. 뭐 암도 비슷했고요.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는 아예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시대가 변하고 의학기술이 변하면서 보험도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은요. 2대 진단 같은 경우에도 같은 1,000만 원인데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닌가요? 같은 1,000만 원이지만은 1,000만 원의 보장의 크기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뇌출혈로 보장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9%라면 뇌졸중은 70%. 그러나 뇌혈관과 허혈성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100%입니다. 자, 그러면 100% 보장받을 수 있는 1,000만 원이 이왕이면 좋지 않을까요? 수술비도 그렇습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면 진단을 받고 여러 번의 반복 수술할 때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는 아마 내 의료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술비 외에도요.
항암 치료비 아니면 표적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유병자인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암으로 치료받을 때 수술 이전에 아니면 혹은 수술 후에도 표적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정복을 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입원 일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변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에 내가 간편보험이 있었다, 지금도 간편보험이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간편보험과 같이 비교해 보시고 어차피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만약에 비슷한 가격이면 더 좋은 보장으로 아니면은 비슷한 보장이긴 하지만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325와 335 두 가지가 틀린 점이 있는데요. 글자로만 보면요. 일단은 3개월, 2년, 5년 조건입니다. 자, 지금 335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3개월, 3년, 5년입니다. 자, 비슷하긴 하지만 내가 입원이나 이런 수술력으로 보면은 2년에서 3년으로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이나 연장이 됐기 때문에요. 자, 5년이라는 숫자는 똑같지만은 암만을 물어봤었지만은 지금은 암 외에 다른 중대 질병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모두가 조건이 안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335이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3개월, 3년, 5년. 자, 이 안에 내가 입원이나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요. 예외 질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만약에 과거에는 내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용종 제거하느라고 입원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325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입원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15일 이내에 입원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335 조건에 해당은 되지만 인수가 가능한 조건이라는 거죠. 용종 제거도 마찬가지고요.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간단하게 하는 용종이나 충수염, 요실금, 탈장 이런 간단한 조건들 합해서 129종의 예외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입원이나 수술을 통해서 내가 의료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335 조건에는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요. 내가 입원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자, 이 정도 조건에 내가 준비를 한다면 어떨까 해서 제가 기준 금액을 설정했는데요. 항암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300만 원과 표적 항암에 대해서 3천만 원. 그러면 합해서 3,300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뇌혈관과 허혈성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중요한 거는요. 각각 1,000만 원씩 받지만은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꽈리나 스텐트 삽입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수술비는 여러 번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자, 질병 수술비를 좀 세분화시켜 보면요. 이렇습니다. 어떤 보장이든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포괄성인데요. 포괄적인 질병 수술비 또 수술비 중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요즘에 1호종 수술비라고 해서 해당 종목에 해당되는 수술을 했을 때마다 보장을 받는 금액이 있죠. 자, 두 가지는 같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종 수술을 한다고 하면 1호종 수술비에서 50만 원이 지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이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80만 원입니다. 자, 80만 원의 기본적인 수술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만약에 106대 수술비에 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좀 복잡한가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나열되어 있는 보장은요. 어디에 해당이 되면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혈관 질환에서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중에서는요. 혈관 질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혈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보장을 받고요. 질병 수술비 30만 원. 1호종 수술비 중에서 작게 잡아 3종 수술만 본다고 하더라도 50만 원. 자, 21대 수술비 중에서 500만 원. 모두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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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입니다. 하나의 증권에 있으면서 1의 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다 더하기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만약에 내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가지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수로 병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해서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받는 것이 또 왜 중요하냐고 통계로 보니까요. 병원에 왜 이렇게 안 가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가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방문 시간이 없답니다. 너무나 바쁘죠. 일상에서 일하고 내가 일하다 보니까 병원은 갈 시간이 없고 조금만 아파도 통원 치료하거나 아니면 한 번만 병원 가고 더 이상 안 가고. 그런데 노후에는 어떨까요? 지속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꺼려 한답니다. 자, 내 호주머니가 가벼워서 병원에 가기 꺼려진다면 만약에 보험이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때 가서도 병원에 가는 게 경제적 이유로 어려워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신 예시를 보험료로 한번 보니까요. 20년 갱신입니다. 간편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은 대부분 갱신으로 준비할 텐데요. 20년 갱신을 준비한다면 40대 준비한다 하더라도 20년 후 갱신은 60세가 될 거고요. 만약에 60대 준비한다고 하면 갱신 시점은 80세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술받는 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40대 가입하신 분이 60대 갱신한다 하더라도 1회만 갱신하면서 80세까지도 수술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같은 가격이라면 아니면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다면 내가 지금 335 조건을 분명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가 가입되어 있는 증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335 조건이 된다면 분명히 노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준비하시기 만약에 어렵다면요. 335 조건을 먼저 준비하시면 약 30% 정도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약을 드시거나 병력 있으신 분들 바로 기존 유병자 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내게 훨씬 더 유리한 335 유병자 보험부터 심사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요, 기존에 있었던 유병자 보험보다 보험료 훨씬 저렴하고요. 보장 자체도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자, 유병자분들은 이 보험료 때문이라도 대부분 갱신되는 보험을 들고 계실 텐데 이왕 내는 보험료 훨씬 더 저렴하게 유리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충호 전문가님 확실히 보니까 기존에 알던 유병자 보험보다 조건적으로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335 유병자 보험은 몇 살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요.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보장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90세까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필요한 보장들을 준비하는 연령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와, 보장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무려 90세까지도 이렇게 유리한 유병자 보험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미 보험을 가지고 계신 유병자분들, 이거 추가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만약 이거를 추가로 가입하게 되면은 보장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당연합니다. 보험은요, 실손 의료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실손보험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간편보험도 역시 중복 보장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있는 보험 중에서 만약에 현재 335 조건이 내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335 조건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가입 조건이 되신 다음에 325 조건을 어떻게 조정을 하실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력만 되시면 새롭게 또 추가로 가입을 하시면 중복 보장된다고 하고요. 일단은 내가 335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 받아보시고 함께 조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같은 보험료라면 더 큰 보장, 그리고 같은 보장이라면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특별히 유병자분들이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병력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건강하신 분들까지 지금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다양한 보험을 비교 분석 후에 맞춤 플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특별한 암보험이라고 합니다. 조소연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이제 보험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암보험일 정도로 맞습니다. 대중적인 보험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또 암 환자들을 심심찮게 보다 보니까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 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암 하면은요, 무섭고 걸리기 싫은데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드는 이유는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들겠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암보험을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하고 있으신데 보통 암보험 하면은 하나 갖고 있으면은 이걸로 다 보장이 되겠지.
그리고 나 이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제가 1억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진단비를 준비하려고 하는 건지 수술비를 1억을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활비를 만들어줄 건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뭔진 모르겠지만 1억 원이라는 글자만 봐도 좀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네. 1억 원이라는 그 진단비라든가 암 보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몇이나 될까라는 궁금증도 드네요. 그렇죠. 아나운서님 어떻게? 저도 사실 네, 준비. 몇 천만 원 정도 네.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이 있기는 네. 한데 턱도 안 그렇죠. 되는데요. 너무 비쌀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네. 차근차근 뭐 준비해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국민 3명 중 1명은 암의 발생률이 높게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변에서 가족들 중에서 암에 걸리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뭐 친구나 지인을 통해 가지고 암에 걸리신 분들을 한 명 정도는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꼭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이 딱 걸리고 나서 내가 막상 걸리고 나면은 처음에는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어떡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딱 상황을 직시하고 이제 딱 치료를 하려고 하면 나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게 있나?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네,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즘은 살 수 있는 희망이라도 좀 생기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상황을 내가 타개하기 위해서 돈이 준비되어 있냐 그쵸. 이게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치료를 하면서 이제는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건가? 결국은 첫 번째로는 돈이 문제죠. 그래서 네. 첫 번째 부담은 이제 의료비 부담으로 제일 큰 걸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서도 이제 생활의 불편함, 이제 삶의 질 저하, 이제 간병의 부담감이 있지만 다 보면은 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돈만 다 해결이 되면은 일단 의료비도 잘 할 수 있고 뭐 생활의 불편함도 다 치유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네. 대중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에 돈이 들어가게 될까요? 네. 일단은 우선 암에 걸리면은 이제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나 이제 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 암에 걸리면 얼마 정도가 과연 들지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1위가 간암입니다. 간암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간암이 한 6,623만 원 정도. 근데 이거는 평균치예요. 그냥 내가 따로 뭐 하는 거가 아니라 평균 분들이 그냥 네. 병원에 가서서 치료받는 평균 금액이 6,623만 원인 거죠. 그러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간암이 1위인 이유는 뭘까요? 간. 간 하면은 이제 뭐 간 때문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 직장인분들이 음주도 많이 하시니까 네. 남성분들 특히 좀 위험하지 않나요? 네, 위험하죠. 근데 네. 왜 간이 1위일까라고 보면은 네. 간은 이제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쵸? 많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플 경우에는 안 좋을 경우에는 이제 더 합병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물 같은 치료를 더 좋은 걸로 하기 때문에 1위로 그렇게 비싼 금액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치사율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췌장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굉장히 좀 구석에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치료가 굉장히 힘들다고 네. 들었거든요. 척추 뒤에, 그러니까 등 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이 좋아야지 발견됐다고 말하죠. 발견이 거의 네. 4기에 되신 분들 네, 이게 봤어요. 크기가 이제 커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진짜 조그만할 때는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 병원만 가서 계속 보면은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너무 아파서 다른 네. 병원에 가면 이미 좀 늦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췌장이라는 거는 발견하기도 힘들고 또 치료하기 또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두 번째로 췌장암이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수치를 보면은 한 5천만 원 정도가 진단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참 이 간암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도 네. 몰랐고 여러 가지 암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치료비 그리고 뭐 생활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빼고 지금 이 치료하는 데에만 드는 돈이 이렇게 비싸다고 하니까 왜 1억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자,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도 큰 것 같네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으면 환자가 된다고 하면 부담 가는 거는 1위는 또 의료비였었죠. 근데 가족들 입장에서도 제일 1위는 의료비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의료비에 대해서도 부담이 가고 또 간병을 할 경우에는 또 회사를 못 다니고 또 의료비는 어떻게 해야지 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공통점은 의료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가장이 만약에 암에 걸리게 되면은 치료를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긴 하는데 궁금해요.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네. 세대별로 요즘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은 보편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게 수술이랑 항암 방사선이랑 약물 치료를 한다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되고 있는 1세대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지금 모든 분들이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게 1세대 치료예요. 그래서 저렴하기 때문에 치료를 많이 하죠. 하지만 부작용이 제일 강하죠. 이 1세대가 네, 지금 예전에 치료하고 있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머리 빠지고 살 좀 빠지는 그런 맞습니다. 치료인가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암세포만 죽이면 너무 좋죠. 예. 근데 정상적인 세포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구토를 하고 식사를 잘 못하는 부작용이 그럼 생기는 좀 거죠. 최신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 3세대는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라고 예. 해가지고 네, 이 약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머리가 당연히 1세대보다 현저히 빠지지 않고 식사도 잘 하실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큰 단점은 비용이 1년에 거의 투약 가격이 많이면 6천만 원 정도가. 6천만 원 정도요? 네, 약물로. 그러면은 이게 치료만 가능하다면야 일단은 네. 비싸더라도 하고는 싶은데 그쵸. 실제 비용을 들으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아나운서님은 드네요. 1세대로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2, 3세대로 치료를 근데 돈도 생각하시고 말씀해 네. 주세요. 제가 당연히 2세대, 3세대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집안이 좀 거덜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없이 1세대로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치료를 한다고 하면 어떤 거? 당연히 최신 치료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2, 3세대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2, 3세대를 예. 선택하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한다고 본 가정에서는요. 첫 번째, 약물이 요만한 약물인데요. 하루에 하나만 드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아침으로 드시면 되는 예. 거고 지금처럼 일하실 수 있으시고요. 식사도 잘 하실 수도 있고 네.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좀 아픈 게 별 티가 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변 지인이 모를 정도로 네. 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과 비교하면 암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특별한 암보험을 가지고 네.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세대가 아니라 2,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보험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실손으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암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1억 원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네. 설명 들어볼까요? 암 진단비로 1억을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요. 암 진단비 1억은 너무 비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일단 생활비, 치료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5천만 원을 준비하시고 제가 말했던 2, 3세대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로 요즘에는 암 걸리신 분들 보시면 많이 하고 있으신 걸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게 뭐였지라고 했었지만 요즘에는 조금씩 많이 치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로 5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1억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와, 이렇게 합쳐서 1억 원이네요. 네. 이렇게 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어떤 회사 있는지 궁금하고 또 네. 유리한 보험 있으면 같이 비교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2가지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A사는 이제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암 진단비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저렴해요. 그래서 저렴하게 5천만 원 진단비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표적 약물 치료비를 5천만 원 가져가서 5천만 원, 1억을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었을 때 거절하셨거나 이제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비사도 있는데 비사는 어떨까요? 네, 비사는 이제 0세부터 조금 나이가 많다고 하면 75세까지 가입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똑같이 표적 항암
항암 약물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지만 진단비는 A사에 비해서 B사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나는 진단비랑 항암 약물 치료를 같이 준비하고 싶으면 A사가 좋고요. B사일 경우 약물 치료비를 5천만 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비는 10년, 20년 선택하실 수 있고 비갱신 또한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와, 이거 보험료 참 궁금한데 1억 원까지 보장받으면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억 하면은 너무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비싸지 않을까라고 비쌀 생각이 것 드실 같아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암보험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A 보험사는요. 30대일 경우에는 35,000원, 남성일 경우에는 18,000원으로. 와, 18,000원으로 30대 분이 네, 1억 원을 1억.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 맞습니다.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40대는 43,000원, 46,000원, 60대도 보면은요 48,000원. 그리고 남성분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78,000원인데 그래도 1억을 준비하는 거면 이거 비싼 거 아니고 저렴하게 가능하신 겁니다. 네. B사는 어때요? B사일 경우에는 똑같이 40대일 경우에는 4만 원, 36,000원, 50대 53,000원, 46,000원, 70대로 보시면요 58,000원, 59,000원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일단 보험료를 봐도 A사가 조금 더 저렴한데 네. 자,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의 원픽은 그럼 A사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당연히 A사입니다. 저는 진단비도 저렴하게 준비하면서 요즘 치료할 수 있는 2, 3세대 항암 약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A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소연 전문가님과 암보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원픽인 A사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암 진단비 5천만 원 정말 저렴하게 가져가시고요. 거기다가 2, 3세대 표적항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총 1억 원을 암 보장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고요. 자, 보험료를 보니까 30대 기준으로는 만 원대에서 뭐 40, 50대 분들도 3, 4만 원 내외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유병자 분들도 열려있는 상품인 만큼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소연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전화, 문자 통해서 고민도 해결해 드릴게요. 자,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남편 후배가 보험회사 다닌다고 그래서 예. 이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뭐 이거 하나면 보장이 다 된다고 예. 그래서 들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신경을 안 써도 되는지 좀 이런 것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아, 이 보험이 혹시 가족분의 보험일까요? 네, 딸 거예요. 아, 따님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1살이요. 20대 초반이시고 지금 보니까 두 건인데 보험료 나가는 게 한 건인 걸 보니까 하나는 뭐 어머님 보험에 같이 묶여 있나 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요. 예. 건강한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따님분 정말 이거 하나로 다 가져갈 수 있는지 보험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20대 초반의 따님분의 증권입니다. 2017년도에 P사의 무배당 하이브리드 플러스 변액 평생 보장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자, 어머님 증권에 묶여있는 보험으로 보입니다. S생명의 통합보장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11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인분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셨는데 따님분 앞으로 정말 이거 하나면 다 되는 보장인지 지금 말씀 들어보신 대로 이 보장 괜찮은 건지 오늘은 박돈수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인분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남편분 후배께서 네, 보험을 권유해서 무조건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다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가입하라는 대로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보험이라는 거는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보장을 받아야 되는 재무 설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인을 위해서 가입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장을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따님이 21세인데 2017년에 가입을 했으면 지금 3년 전에 가입을 하셨는데 그 나이에 10만 원 이상 보험료면은 훨씬 더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보장을 보니까
보장이 턱없이 적게 준비가 돼 있으세요. 그래요? 혹시 모르고 계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보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좀 설명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SP 생명의 하이브리드 플러스 변액 평생 보험인데요. 주계약이 2천만 원이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주계약 2천만 원은 사망 시에 보장을 받는 종신보험으로 지금 가입이 돼 있으세요. 60세까지는 2천만 원씩 보장을 받다가 61세가 되면서부터 매년 5%씩 체증을 해서 100세까지 체증을 하는 보험인데 60세 이전에는 2천만 원을 보장을 받다가 80세가 되면 4천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만약에 100세까지 사신다 하면은 6천만 원까지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이 주계약 보험은 그냥 나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래 특약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제상의 특약이 가입이 돼 있는데 80세 만기로 가입이 돼 있고요. 2천만 원 가입이 돼 있는데 이 특약은 손해보험사의 일반 상해 특약보다는 보장이 조금 넓지만 80세 만기로 돼 있어서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료가 일단은 매우 저렴하니까 이 특약은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약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정기 특약인데 38세 만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38세 만기면 지금 너무 짧은 기간 정기 특약이 지금 보장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특약의 경우 특색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38세 2년 전에 36세 그러니까 안에 정기 보험에서 종신보험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36세까지 이 특약을 유지를 하고 계시는 중에 만약에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을 경우에도 이 처음에 가입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종신보험으로 전환을 해주겠다는 특약인데 이것도 보험료는 저렴하고 나름대로 36세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보험이라서 이 특약도 괜찮은 특약이고 보험료가 아주 저렴해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헬스케어 특약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의 한 60% 정도의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3대 질병 보장과 입원 질병 그리고 입원 질병과 1호종 수술 보장이 돼 있는데 2천만 원의 암 보장과 그리고 심혈관 내혈관 질환 중에서도 10% 미만인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암 보장인데 지금 따님이시잖아요. 여성암 인류위를 다투고 있는 유방암이 8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고요. 갑상선암은 4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여성 보험으로서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 보험이고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입원비가 있는데 4일째부터 입원비를 받는 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대한 질병으로 수술을 해도 뭐 2, 3일이나 7일 정도면 퇴원을 하라고 권유를 하기 때문에 4일째부터 받는 입원비는 사실 조금 받지 못하고 나올 확률도 가끔 있는 담보기 때문에 첫날부터 입원비를 받는 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약보험에 또 특장암이 있는데 이것도 80세 만기로 돼 있어요. 지금도 100세 시대를 운운하는데 지금 따님 21세니까 아마 따님 같은 경우에는 뭐 110세, 120세까지도 바라보면서 사실 것 같은데 만기가 너무 작으니까 이것도 만기를 조금 긴 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S생명의 퍼펙트 종합보장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는 이제 어머니 보험에 어린이가 특약으로 종피보험자로 지금 들어있어서 보장을 받고 있는 보험인데요. 지금 어머니께서 증권을 안 보내주셔서 주민등록번호로 보장을 찾아낸 건데 증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예, 많이들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이 보험의 특징은 어린이 CI 보장으로 되어 있어요.
암이 걸렸을 때나 중대한 CI 질병에 걸렸을 때 뭐 재생성 불량, 빈혈이나 5대 장기 이식 수술 몇 가지 CI 보장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입원했을 때 10,000원, 응급실 입원했을 때 10,000원, 암으로 입원했을 때 50,000원 이렇게 보장이 준비는 돼 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종피보험자로 지금 어린이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길어도 30세 이전에 이 보험이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님이 21살이니까 몇 년 후에는 이 보험이 종료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보험도 없다고 가정을 하시고 새로운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말씀드린 그 헬스케어 특약의 보험료가 되게 비싸게 책정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보험료를 기준으로 그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셔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예, 손해보험사의 그 통합보험으로 한번 준비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암보험 5천만 원에 그 유사암 1,000만 원, 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지자리암, 경객선암을 각각 보장해주는 유사암 1,000만 원 넣고요. 그 혈관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고 106대 질병 수술비 1,000만 원을 넣었는데요. 106대 질병비 수술비 속에는 26대 질병비를 각각 질병이 수술했을 때마다 1,000만 원씩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라서 이게 담보는 1,000만 원이지만 몇 천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수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부터 암 입원비, 첫날부터 질병 상해 입원비 2만 원 넣었고요. 그리고 재해상해 그 후유장애 80세까지 돼 있는 거 좀 보완하기 위해서 100세까지 상해 3%에서 100%까지 후유장애 2천만 원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 넣어도 7만 원대로 지금 구성이 됐는데 앞에 특약 보험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보험료로도 이렇게 많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험을 새로 바꾸셔도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보험료로 훨씬 더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리 아이 보험 함께 살펴봤어요. 예. 지금 아이 앞으로 10만 원 넘게 보험 준비해 주신 게 아이를 생각해서 이렇게 가입을 해 주신 거잖아요. 네.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를 정리하면서 지금 어머님 보험에 특약으로 묶여있는 아이 보험은 이제 곧 보장이 끝나거든요. 그대로 두시고 저희가 이 보장을 꽉 채워드렸어요. 3대 진단비 비롯해서 수술비, 입원비 등등 다 넣어드렸는데 보험료 거의 비슷하니까 오늘 연락 참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보험료는 전혀 오르지 않으면서 보장은 키워드리는 리모델링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98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 보험을 새로 가입했는데 질병 후유 장애와 상해 후유 장애가 빠져 있어요. 기존 보험에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자, 조소연 전문가님, 네. 전문가분들이 좋다 하시는 대표적인 보장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 따로만 가입도 될까요? 네, 우선은 질병 후유 장애는 내가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하는 거는 안 되세요. 하지만 상해 후유 장애는 가능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보통은 가능하신데 요즘에는 저렴하게 가입하려고 무해지 상품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추가하시는 부분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로 가입하면 돈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 보장은 따로 가입은 어렵지만 그래도 상해 후유 장애 보장만큼은 따로 가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연락을 주셔서 가입이 될지 어쩔지에 대해서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
투자증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